안녕하십니까? 2023년 9월 1일 금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외교부 장관은 9월 5일부터 7일까지 자카르타에서 개최될 예정인 아세안 정상회의에는 최소 22개 국가와 9개 국제기구가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본 행사 전인 8월 29일부터 여러 장관급 회의가 열릴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장관급 회의는 사회문화, 경제, 정치안보 등 다양한 분야의 회의들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외교부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논의될 의제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장관은 외교관들이 제43차 정상회의의 결과가 될 문서를 확정하기 위해 여전히 협상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는 22개 국가와 9개 국제기구의 참여로 G20대와 거의 동일할 것이라고 합니다. 동티모르를 포함한 아세안 회원국 외에도 한국, 미국, 일본, 인도, 중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러시아 등 9개 대화 상대국과 동아시아 정상회의 회원국이 고위급 회의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그 외 환인도양협회 현 의장국인 방글라데시와 태평양 도서국 포럼 현 의장국인 쿡제도 등 2개국이 초청되어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며 유엔과 국제통화기금과 같은 세계 기구에서도 대표를 파견할 예정입니다. 한편 조코위 대통령은 12개의 아세안 정상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며 각국 정상들은 9월 8일까지 파트너 국가들과 양자 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또한 13개국이 조코위 대통령과 회담을 제안했다고 언급했지만 다가오는 정상회의의 참석자 및 불참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카르타와 인근 위성 도시들을 연결하는 자카르타 수도권 경전철이 공식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지난 28일 인도네시아 철도공사는 오후 2시부터 자카르타와 인근 위성 도시인 데포, 버카시를 연결하는 경전철 운행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개통식에 참석한 조코위 대통령은 자카르타 수도권 LRT를 개통하는 것은 많은 국민들이 개인 교통수단에서 대중교통으로 전환하는 것을 돕기 위한 것이라며 자카르타와 주변의 교통 혼잡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총 공사비 32조 6천억 루피아가 투입된 자카르타 수도권 LRT는 총연장 44.5km로 자카르타 중심부에서 자카르타 남쪽 데포과 동쪽 버카시를 연결합니다. 총 18개 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자카르타 중심부 두쿠 아타스역에서 자카르타 카왕역까지 8개역, 총 11.5km를 운행한 뒤 카왕역에서 각각 남쪽으로 가는 찌부부르 노선과 동쪽으로 가는 버카시 노선으로 갈라집니다. 찌부부르 노선은 카왕역에서 대폭의 하르자묵티역까지 4개 역 총 14.5km이며 버카시 노선은 카왕역에서 동부 버카시의 자티 무랴역까지 6개 역 총 18.5km입니다. 오전 5시부터 오후 11시 30분까지 매일 434편이 운행돼 일평균 50만 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카르타 수도권 LRT가 자카르타의 교통 혼잡을 줄이고 통근 시간도 단축하며 대기질 오염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요금은 9월 말까지는 기본 요금인 5천 루피아로 전 구간을 이용할 수 있지만 이후로는 거리에 따라 달라지며 가장 긴 하르자묵티역에서 자티 무랴역까지 요금은 27,400 루피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포스코가 인도네시아 국영철강 회사 크라카타우 스틸과 합작 설립한 크라카타우 포스코는 지난 29일 인도네시아 산업부 산하 산업인력개발청과 철강산업 인력 육성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크라카타우 포스코는 내년 7월까지 산업부 산하 기술대학교와 인도네시아 특성화고등학교의 철강산업 전문과정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산업부는 인력과 예산, 교육 인프라를 제공하고 크라카타우 포스코는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과 현장 실습을 지원하게 됩니다. 철강산업 전문과정을 선택한 학생은 맞춤형 철강 기술 교육과 현장 실습은 물론 포스코 기업 문화와 한국어 교육 등을 받게 되며 성적 우수자는 졸업 후 크라카타우 포스코에 우선 채용됩니다. 특히 일정 기간 근무해 현장 경험과 기술이 쌓이면 포스코 제철소 등 한국 내 철강 및 연관 산업에서 일할 기회도 얻을 수 있습니다. 한편 최근 한국 정부는 주요 산업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고 해외 숙련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숙련 기술자에게 발급하는 E7 비자 쿼터를 확대하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도 산업 발전을 위한 인력 양성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산업부는 산하기술대학교와 특성화고를 통해 기술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광무 크라카타우 포스코 법인장은 해당 프로그램으로 인도네시아 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육성하고 경험과 기술력을 겸비한 해외 숙련 인력이 한국에 들어와 산업계 기술 인력 공백을 일부 메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스로칸 인도네시아 산업인력개발청장은 인도네시아 철강 산업과 크라카타우 포스코가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우수 인재 육성을 위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인도네시아 공장에서 동남아시아 전략형 모델 스타게이저 X를 생산합니다. 이전 모델인 스타게이저가 현지 시장에서 큰 인기를 얻은 만큼 후속 모델 역시 수요가 높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인도네시아 공장은 최근 생산 포트폴리오에 스타게이저 X를 추가했습니다. 이는 크레타와 아이오닉 5, 산타페, 스타게이저에 이어 현지 생산되는 5번째 자동차가 되는 셈입니다. 이번 후속 모델 출시는 현지 수요 급증을 예상해 선제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0일 인도네시아 국제 모토쇼에서 진행한 스타게이저 X 공식 출시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시장에 이어 4분기 필리핀 출시를 앞두고 수출 물량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한 의도가 포함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현대차는 스타게이저 X가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큰 인기를 얻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넓고 고급스러운 실내 공간을 갖춘 데다 다이내믹한 주행 성능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전 모델의 활약에 따른 자신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 모델인 스타게이저의 경우 지난해 12월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량 9위에 오르는 성과를 낸 바 있습니다. 한편 스타게이저 X는 기존 모델보다 조금 더 스포티한 디자인을 적용해 스포츠 유틸리티 차에 가깝게 만들어졌습니다. 전방 충돌 방제, 후방 교차 충돌 방제, 차로 유지 등의 보조 기능이 들어간 현대 스마트 센스가 적용됐으며 스마트폰으로 원격 제어가 가능한 블루링크 기능도 들어갔습니다. 전략적으로 그리고 야심차게 준비하는 스타게이저 X 출시의 성과가 주목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제3의 도시 반둥시 인근의 대형 쓰레기 매립지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일주일째 불길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불은 지난 19일 서자바주 반둥시 서쪽 사리묵티 지역의 대형 쓰레기 매립장에서 시작됐습니다. 해당 매립장은 반둥시에서 매일 발생하는 1,500톤의 쓰레기 중 80%를 수용합니다. 리드완 카밀 서자바 주지사는 쓰레기를 줍는 사람이 버린 담배꽁초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습니다. 담배꽁초에서 시작된 불은 장기간 지속된 건기로 바짝 말라있던 쓰레기들에 빠르게 옮겨 붙었고 대형 화재로 이어졌습니다. 서자바주 정부는 소방차를 동원해 화재 진압에 나섰지만 고온과 강풍의 영향으로 불길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체 매립장 중 60%가 불에 탔지만 불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정부는 지난 21일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25일부터는 소방 헬기를 동원해서 물을 뿌리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국가재난방지청의 대변인은 전날 오후까지 200톤의 물을 뿌렸다며 최소 사흘은 더 물을 뿌려야 불을 잡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불이 계속되면서 인근 주민들의 피해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들 대부분 쓰레기 수거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당국은 매립지 인근 주민들을 대피시켰으며 연기로 덮인 주변 학교들은 휴교령을 내렸습니다. 리드완 주지사는 인공 강우 시도도 고려하고 있다며 불이 잦아들도록 비가 내리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신태용 인도네시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3 동남아시아 축구연맹 23세 이하 챔피언십 결승전서 패배한 후 심판 판정에 대해 강한 불만을 보였습니다. 신 감독이 지휘한 인도네시아 23세 이하 축구 국가대표팀은 지난 26일 밤 태국 나용 스타디움에서 벌어진 동남아시아 축구연맹 챔피언십 결승전에서 베트남과 득점 없이 비긴 후 승부차기에서 5대6으로 아깝게 분패했습니다. 이 경기 후 신 감독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심판의 판정에 대해 날을 세웠습니다. 신 감독은 이번 대회에 출전한 우리 선수들 너무 고생 많았다라고 운을 뗀 후 바로 앞에서도 못 보는 건 실력 부족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의도적인 장난일 수도 있다며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대회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VAR을 빨리 도입해 동남아시아 축구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신 감독은 이번 대회를 치르면서 불만이었던 장면을 영상으로 업로드했습니다. 신 감독은 말레이시아전에서 상대 공격수 퍼거스티언이가 박스 안에서 눈속임 동작으로 넘어져 페널티킥이 주어졌다고 봤으며 결승전에서는 박스 안에서 인도네시아 골문 기둥을 맞고 튀어나온 볼에 도전하던 베트남 공격수 응우옌 민쾅이 인도네시아 수비수 알페안드라 대왕가와 터치 없이 넘어진 장면에서 페널티킥이 주어진 것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습니다. 단 베트남전 페널티킥은 골키퍼의 선방으로 넘어갔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최대 관광지 발리 인근 바다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하면서 일부 호텔이 흔들리는 등 진동이 감지됐습니다. 인도네시아 기상기후지질청은 29일 오전 3시 55분 북놈복에서 북동쪽으로 163km 떨어진 해역에서 규모 7.1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앙은 남이 6.94도, 동경 116.57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525km였습니다. 기상기후지질청은 이번 지진 이후에도 각각 규모 6.5와 규모 6.1의 지진이 2차례 더 발생했다고 전했으며 또한 이번 지진으로 인한 쓰나미 위험은 없다면서도 발리 연안전 지역과 롬복, 수라바야 등의 해안에서 높은 파도에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지진은 발리 해안에서도 감지됐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발리 호텔에서는 일부 투숙객이 진동을 느낀 뒤 방에서 뛰쳐나오기도 했으며 SNS에도 이날 새벽 지진으로 발리의 숙소가 흔들려 겁이 났다는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 국가재난방지청의 대변인은 이번 지진으로 인한 사상자가 보고되지는 않았다며 지진이 깊은 곳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인도네시아는 이른바 불의 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 지진대에 있어 지진이 자주 발생하며 지난해 11월에는 서자바주 찌안주르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6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온 바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